이제부터 배추도사 이야기 시작합니다. 야 진짜 재밌어요. 하여간 좌익들 위선을 터는 것만큼 쾌감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얘네는 변명도 기상천외하고요. 돈 버는 방식도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요새 뭐 주식 좀 오른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 투자 왜 합니까? 배추에 투자하면 되지. 그러니까 강남 부동산 왜 사요? 배추밭에 투자하면 되지. 아니 뭐 지금 이 김민석이라는 사람은요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배추 농사 이거 뭐 도대체 2억을 심지어 자기가 막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뭘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김민석이 이 스폰서로 알려진 강모 씨로부터 매달 450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걸 유학비로 썼다라는 의혹이 불거지니까 그 돈 왜 받았냐? 이거 스폰서 아니냐라고 하니 강모 씨에게 배추 농사 투자로 2억을 건넸다. 그리고 그 수익금으로 매달 450만 원을 받아서 유학을 다녀왔다. 근데 히트는 나중에 원금도 다 돌려받았대요. 대단하네. 이러면 네. 연 30% 수익이거든요. 와. 그런데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배추 농사는 석 달 한철 하는 거고 300평에 석 달 해봤자 370만 원 얻는다. 아니 이게 300평의 배추 농사 이거는 정말 우스운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밭농사라는 거는 무슨 뭐 거대한 어떤 큰 뭐 농토가 아닐 수 있습니다만 배추라는 것 자체가 뭐 사시사철 계속 나는 게 아니잖아요. 온실에 비닐하우스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특정 계절에 수확을 해가지고 그때 잘 팔아야지 그 작황이 좋아야지 되는 건데 어떻게 월 정해진 수익금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진짜 배추 농사에 투자해서 이 돈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아무도 없죠. 당연히 이거는 이제 짜내고 짜내서 쥐어 짜내서 한 변명인데 국민을 진짜 바보 취급하고 우습게 알지 않으면 이런 변명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진짜 저도 궁금해요. 이 배추 농장 저도 투자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지명자한테 온 국민들이 우리도 그 배추 농장에 투자 좀 하게 해달라라고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느그만 하지 말고 우리도 같이 좀 그런 벌자. 상품 있으면 좀 크게 세일즈를 하세요. 알려주세요. 이런 거 좀 전국적으로 이렇게 뭐 이런 거 펀딩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저 같은 경우도 축구라고 로펌에서 일하고 방송 다니고 제가 선거 자금 날린 거 메꾸느라 진짜 죽겠는데 왜 이 생고생을 하고 있지? 나도 어떻게 빚내가지고 한 2억 배추 농장에 투자하면 월 450 따박따박 나오고 나중에 원금 보장되는데 우리는 다 바본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김민석이 자기의 의혹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이건 뭐 해명이 아닙니다. 비난을 하면서 한 말이 제2의 논두렁 시계다. 자기를 공격하는 게. 네. 지금 논두렁 시계 같은 이상한 스토리를 만드는 건 본인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논두렁이 아니라 여기 얘는 이제 밭두렁이죠. 네. 배추 밭두렁으로 지금 유학 갔다. 지금 자기가 이상한 스토리 만들고 있고 이거 우리가 지금 없는 거 만들어서 프레임 씌운 게 아니라 자기 해명이 지금 이런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논두렁 시계는 논두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계를 받았냐 안 받았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걔네가 논두렁 시계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시계를 안 받은 것처럼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참 좌파들의 역겹죠. 위선인 거고. 예. 데드님 지금 댓글 배추 농가들을 전부 사기꾼으로 만들고 있다. 그쵸? 정말 열심히 땀 흘려서 배추 농사 짓는 분들은 황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농사 지어서 나도 월 450만 원 벌기가 힘든데 이게 투자금으로 그 수익이 난다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농민들이 열받을 것 같아요. 농민들이. 보통 이제 2억 투자해서 나도 좀 생활을 만들어 보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뭘 하냐 자영업 하잖아요. 자영업 뭐 한 1억 전후 뭐 해가지고 투자해서 뭐 규모에 따라서 그랬을 때 월 450만 원 보장되는 자영업 있으면 거의 없어요. 경쟁률 터져납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그냥 자기 인건비 자기가 벌어가는 거예요. 그죠. 1억 2억 투자하고 온 가족이 편의점 매대에 서 있고 여기 뭐 저가 카페나 치킨집에 닭 튀겨가면서 우리 가족 인건비를 내가 벌어가는 거지. 이렇게 김민석처럼 2억 딱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달에 450씩 꼽히는 자영업 있다? 줄을 섭니다. 정말 하고 싶어요. 좀 알려주세요. 예, 2억 투자해가지고 1년이면 5천만 원 넘는 거잖아요. 어지간한 사람 그 연봉 수준입니다. 누구나 다 지금 방법만 있으면 다 하고 싶어요. 그리고 김민석이 정말
초현실적인 게 학위를 딴 방식이에요. 음. 뭐 지금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칭화대 수업을 받으러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했다. 뭐 26번 왔다 갔다 했나요? 그리고 뭐 체류일도 뭐 한 근데 뭐 그것도 자기가 출입국 내역이나 비행기 티켓을 공개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엑셀 파일 만들어서 공개한 거예요. 아니 출입국을 증명하는 방법을 몰라요. 일반 국민들도 다 알아요. 민원 24나 그런 데 가가지고 10분이면은 출입국 기록 그 원하는 기간 동안에 어딜 들락했는지 다 뜹니다. 그것 떼오라고 하니까 얼른 아니요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할게요 라고 하고 그 인정할 수 없는 서식으로 엑셀 파일 만들어서 했는데 심지어 어떤 그 비행기 편은 존재하지 않는 걸 썼어. 그러니까 중국 국내선 항공 편명을 거기에 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혹은 자기가 최고위원회의를 했다는 기록이 명확히 있는 그 날 그 시간에 비행기를 탔다라고 그러면서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 무슨 새벽 7시에 최고위원 한 적 있어요 민주당이? 없죠. 아주 이례적으로 가령 계엄령이 터지면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게 네? 재밌는 게 방송 많이 나오는 좌파 성향의 평론가 중에 김준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김준일이 무슨 말을 했느냐? JTBC 방송 나와서 자기가 봤을 때 김민석은 중국 정부의 특별 관리를 받는 정치인 같다. 근데 결론은 뭐였냐면 아주 의미 근데 그거는 뭐 큰 결격 사유는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말도 안 되고 이상하긴 한데 좌파 평론가가 봤을 때도 이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칭하대 논문을 그냥 공짜로 받아 타먹는 거 그리고 알 수 없는 돈들이 계속 늘어나고 소명이 안 되는 거 김민석 중국 정부의 특별 관리 받은 것 같다라고 김준일 씨가 직접 말했어요. 그거 빨리 저 한번 찾아가지고 쇼츠 만들어야겠어. 그 김준일이 그거 매긴 네. 거예요. 지금 여기도 서로 간의 싸움이 내부 내전이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 이재명이 지금 뭔가 힘이 강해 보이니까 여기에 반기 드는 사람도 티 안 나게 찍찍찍하는 수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준일이 왜 모르겠습니까? 중국 정부의 특별관, 중국 정부가 무슨 뭐 민주적 정부입니까? 공산당 독재 정부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의 어떤 선정하는 그 기준은 뭐겠어요? 얼마나 우리 정부에 부역할 만한 인간인가 그런 댐댐이 보고 선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인데 굳이 안 해도 되는 가정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한번 물어 뜯어봐 하고 떡밥 하나 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걸 이야기해야죠. 우리가 사실 의심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린 대놓고 이야기하기 힘들지. 왜냐 정치적 탄압이 들어올 것 같아. 저희가 한 말이 아니라 김준일 씨가 JTBC 장르만 여의도라는 유튜브 방송에서 한 말입니다. 네. 우리가 진짜 의심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신 김준일이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출석도 부실할 것이다. 논문도 표절률이 41%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다른 사람 경우는 20% 정도, 29% 정도 가지고 지금 뭐 학위 날리고 막 별 난리치고 정치적으로 다 이용했잖아요. 김건희 여사한테. 그러니까 사실 이름도 말하기 너무 죄스러워. 그런데 어떻게 41%인 김민석에 대해서는 해명이 됐다? 자기는 자랑스럽대 아직도 그 논문이. 네. 거기에 반도자라는 표현이 논란이 됐잖아요. 네. 반도자라는 표현이 지금 이제 언론 보도 나오고 막 의원들이 비판하니까 김민석이 아주 뻔뻔하게 사전에 그런 정의가 어딨냐라는 식으로 지금 해요. 근데 반자가 배반할 반자예요. 맞아요. 한문 뜻이 배반한다는 뜻이에요. 반도로 지금 중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거기에 아예 표현이 이렇습니다. 중국어로 찾아보면 그게 배반의 반자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다른 뜻일 네. 수가 없어요. 아예 제가 그 단어 뜻까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사전적으로 정의가 이렇습니다. 모반하고 도망가다. 탈북자들을 그렇게 비하하는 거죠. 반도 이 두 한문을 입력해가지고 네이버의 중국어 사전 찾아보면 이제 모반하고 도망. 아니 그게 그 뜻이잖아요. 모반이 어떻게 보면 더 강도 높은 의미입니다. 단순 배반보다 모반은 더 뭔가 이 지금 뭐 국가 권력에 대해서 더 강하게 배신하는 걸 말합니다. 아주 뻔뻔하게 아니라고 우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기사도 잘 나왔지만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비판하던 기준을 반의 반만 적용해도 김민석이 어떻게 총리 적격자입니까? 그리고 그 김준일 씨가 일부러 내분을 야기했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정부의 특별 관리를 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익을 대변하는 국무총리의 결격 사유가 없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쭉 그 해당하는 전공으로 네. 전 세계 랭킹을 한번 봤어요. 네. 하버드가 1등, 뭐 옥스포드가 2등,
캠브리지가 3등 이렇게 됩니다. 아시아에서는 어떻냐? 홍콩대가 1등, 칭화대, 베이징대, 도쿄대 여기가 아주 상위권으로. 상위권이죠. 예.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랭킹은 뭘 의미하냐? 여기는 심지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교육의 서비스 질과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연구 성과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지금 말씀드린 연구 성과 혹은 뭐 교수진의 퀄리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다 포함된 겁니다. 여기에는 거기 인재 인풋, 아웃풋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퀄리티가 관리가 안 되면 당연히 랭킹이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김민석 같은 사람 어설프게 논문 표절률이 41%나 돼가지고 어디 인용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논문 쓰는 사람은 원래 안 뽑는다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뽑는다는 대학 거. 평가에 치명적인 거죠. 사실. 치명적 그런 거는 네. 피해요. 그런데 예외가 있다? 그래서 김준일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더 대단한 건 이 사람이 그 칭화대에서 석사를 따자마자 금방 박사학위를 럭커스에서 따요. 어떻게 한 건가? 아니 어떻게 박사를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따지? 동시에 진행한 거예요. 럭커스를 먼저 시작을 하고 그 중간에 칭화대를 했다. 뭐 지금 김민석의 설명이 이건 것 같습니다. 칭화대에서의 학점도 럭커스 박사학위 과정에도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과정에서 칭화대를 오가는 것도 항공권도 한국인들이 정말 적은 시간에 타가지고 항공권 비용도 아끼고 심지어 학교 앞에 하루 3-4만 원 정도 되는 그 숙박비만 써가지고 돈을 엄청 아꼈다. 이 스토리로 이 사람이 입시 컨설팅하면 대박 납니다. 그러게요. 네. 예.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 아들이 고등학교 때 제의했던 표절 방지법을 김민석이 발의한 전례가 드러났죠. 네. 이게 아빠 찬스를 준 것과 동시에 본인이 표절 방지법 발의해놓고 41%의 논문 표절을 한 셈인데 여기에 더해서 김민석이 이제 막 나가고 있는데요. 그 배후에는 저는 국민의힘의 무기력함이 너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는데 국민의힘이 배추라도 꺼내서 흔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 보시는 분들 말고는요. 김민석이요. 배추 투자해서 450만 원 받았다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그냥 뭐 돈 6억 8억 뭐 소명이 안 됐다는데 뭐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출판 기념회로 떼었나 보지 뭐 하고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은 신문 기사 한 줄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튜브 쇼츠나 짤방으로 온라인에서 100만, 200만, 300만 조회수가 터져야 여론이 끌어오르고 민심이 바뀌거든요. 민주당이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뭘 했냐? 김민석이 오늘 시정연설에 따라 들어오니까 의원들이 잔뜩 붙어가 셀카를 찍고 맞아요. 서로 축하하고 웃고 잔치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 자체가 아무 문제 없다. 네. 국민들한테는 이거 봐라 떳떳하다 오히려 축하할 일이다라는 이미지를 주거든요. 전혀 아닌 거 그 사진 찍는 놈들도 다 합니다. 사진 찍는 놈들도 청문 위원들도 그걸 하고 있어요. 청문 위원들도 야, 요놈 뒤에서 이러고 있었네. 아마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언정 정치적으로 어떤 게 자기네들 포인트를 따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하니까 그래서 국민의힘도 그런 비슷한 그림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 법조인과 관료 출신들을 선호하고 잘 싸우는 투사들을 괄시하는 한 계속 민주당의 장난감 노릇하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럼 여러분 예. 이 청문회 때 전용기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주진우 청문회처럼 몰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박선원 같은 사람들. 다 전략이죠. 근데 이건 보세요. 민주당은 길거리 싸움하는 양아치들이 전면에 포진돼 있어요. 국민의힘은 그 뒤에서 약속 대련하고 태권도 품새하듯이 에헴 하고 있으면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오늘도 뭐 보도 나온 게 기립했다. 이재명 들어올 때 기립했다. 박수 쳐줬다 결국에는. 그 결국에 박수 쳐줬다. 그리고 권성동이 악수했다. 뭐 이런 걸로 보도 나오는데 그 뭐 신사적이어서 대단히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투사들 다 잘라내니까 우리가 민주당 보고 맨날 양아치다라고 하지만 그 양아치들은 길거리 싸움에 능하거든요. 우리가 반칙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급소고 뭐고 다 때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 이제 주먹 나갑니다. 하나 둘 정권 찌르기 이러고 있는데 무슨 수로 소수 야당이 이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디어를 선점해야 되는데 배추라도 들고 흔들면서 김민석 후보자님 저도 이 백추에 투자하게 해주십시오 하면 온갖 9시 뉴스에서 그 영상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짤방 조회수 100만은 그냥 넘길 거예요.
근데 말로만 떠들고 있으니 신문 기사에 한 줄 나는 거 누가 보냐고요 요새 그거를. 심지어 지금 오늘 뭐 보니까 채널 A에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를 네. 채널 A가 자기들이 영상 만들어서 보도하고 있어요. 물론 자기들은 뭐 여기 너무 좀 뻔뻔하다라는 취지일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게 가지는 시각 효과를 이 좌파 정당 정치인들은 다 알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걸. 그러니까 이게 제가 최고위원 할 때 우리 조명현 씨 도움 받아서 이재명의 일제 샴푸 들고 갔죠. 그렇죠. 황제 샌드위치 세트 그 3만 원짜리 수원의 식당 제가 수소문해가지고 찾아서 아침에 그거 깔아놨죠. 제가 그거를 만약에 안 들고 말로만 하면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샴푸를 들고 가고 샌드위치를 들고 가니까 채널A TV조선에서 그것 좀 갖다 달라 해서 제가 방송국에 갖다 주고 그게 막 종편 뉴스가 되고 영상에 다 담기잖아요. 그런 걸 해야죠. 국민의힘이 지금 소수 야당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이 말하자면 우파 시민들도 그런 거 답답하시죠. 그런데 그게 답답하고 그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 국민의힘 망해야 돼, 포기해야 돼, 탈당해, 전당대회 무관심 이렇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이상과 자기가 하는 길의 자기가 하는 행동의 방향성이 불일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수록 더 국민의힘에 관심 가지고 더 잔소리하고 국민의힘이 우리의 목소리를 의식하게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당원 가입도 해야 되고 전당대회에도 관심 가져야 되고 전당대회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지금 그 안에 최고위원으로 뽑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론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싸우는 사람을 다 죽여놓고 국민의힘에 싸우는 사람 왜 이렇게 없냐 하면 지지자와 당원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공천권자 지난번에는 한동훈이었지만 지 측근들 무슨 환경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갖다 꽂을 때 투사들 자를 때 우리가 목숨 걸고 당사를 점거하는 한이 있어라도 그걸 막아냈어야 민주당에 맞설 수 있는 투사들이 지금 국회에 있었겠죠.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로써 배웠으면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행동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이제 멸콩 TV에서 그때 그 시기에 맞게 전략을 제시하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민석 관련해서 청문회 때 진짜 웃기는 일도 있었는데 막 김현이 난장을 지기니까 곽규택 의원이 김현 보고 아니 이게 무슨 벼슬이냐라고 하니까 김현이 왜 나를 동물에 비유하느냐라고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현은 그 벼슬이 높은 직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닭벼슬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김남국이 뭐 이모 씨를 이모로 착각한 거랑 똑같은 급인데 이런 인간들이 국회의원이라고 국민 대표하고 저기서 국가 대소사를 논한다는 게 진짜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근데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김현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러 물타기하고 막 일부러 이 청문회 관련 뉴스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약간 이미지 좀 상해도 병신 죄송합니다. 예. 좀 전응해 보여도 바보 같아 보여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자기 몸 던진 거예요. 지금 이 말하자면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거 보고 흐뭇할 겁니다. 예, 그거 가지고 보고 저 너무 바보 같아 가지고 좀 추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 덕분에 김민석 비리 한 번 더 얘기해야 될 시간에 닭볕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김민석이 지금 총리 다 된 것처럼 오늘 지시를 내린 게 온라인에서 난리가 난 게 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직장인 점심 반값 지원. 이거 김민석이 지시했답니다.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가 이것 때문에 뒤집어졌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정말 돈이 없어서 끼니 못 챙기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1,000원의 안칫밥이라는 정책을 대학교 학식에 퍼뜨려서 큰 호응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건 대상이 돈이 없고 주머니가 얇은 대학생들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김민석은 직장인, 돈 버는 사람들한테 점심비를 지원해서 반값 점심을 만들어준다? 아니 근데 저 돈은 대체 어디서 나와요? 우리나라 최근에 뭐 유전이라도 하나 터졌어요? 되게 자존심 상해요. 몇천 원 가지고 주인 행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루 몇천 원 더 쓰고 주인 행세 하겠다. 여러분 그런 노예의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 당당하게 거부해야 되고 우리 이렇게 개돼지 취급하지 말라고 비판해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저렇게 여러분 정부가 직장인 밥값에 개입하잖아요. 그럼 물가가 더 올라요. 더 올라요. 무조건 지금 올라요. 재난지원금 퍼뜨리는 것 때문에 물가 얼마나 오를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 올라간 물가가 직장인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더 힘들죠. 그러니까 저 돈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인 거거든요. 지금 이제 국민들은 그러니까 가장 이제 좀 단순하게 어떤 뭐 이런
경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사람들은 내 지금 손에 들어온 가령 기초수급자는 50만 원 혹은 25만 원 이걸 보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뒤통수에는 뭐가 오고 있냐? 말하자면 지금 말한 인플레이션 이런 걸로 벌써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파트값 폭등, 물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여러 가지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경험을 해서 지금 25만 원에 기뻐하는 사람들 그 뒤에 이것보다 조금 수가 높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물가 올라간다. 물가 올라갈 때 그걸 잘 반영하는 거 그 자산 중에서 아파트다. 이 생각으로 아파트의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아파트값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실물 경기나 기업들의 경제 여건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부동산이 급등하고 주식이 오르는 게 마냥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라는 조선일보 사설도 오늘 있었어요. 그럼요. 이게 결국에는 가계대출, 신용대출 뻥튀기에서 거품처럼 빵 터질 수 있다라는 위협의 경고 사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돈 풀고 직장인 밥값까지 점심 지원해주고 받을 땐 좋지만 물가가 올라가면 그 고통은 돈을 못 버는 분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을 먼저 덮치게 되어 있다는 거. 무조건 그래요. 문재인 정부 때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우리가 혜택을 볼 것 같았지만 물가 상승의 피해 누가 봤습니까? 국민이 다 봤죠.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한민국 임금 구조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호봉이 올라가면서 그 모든 어떤 임금들이 다 같이 조정받습니다. 그 말하자면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임금의 역전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다 같이 앙등하게 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물가 상승이 말하자면 이 무주택자들은 더 어떤 집값을 이제는 더 이상 집을 소유하는 걸 희망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해지고 또는 최저임금 받는 일자리가 사라져서 아예 그냥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그런 처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문재인 정권 표로 꾸짖고 정권 바꿔놨었던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지 못한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오른다고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노무현 때도 주식은 폭등했어요. 그럼요. 문재인 때도 3천 찍었어요. 근데 부동산이 올라가면 자산 없는 사람들만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하고 코스피가 같이 가는 주식이 거거든요. 둘 다 마찬가지인 게 가수요가 생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이 내실 있게 말하자면 실제로 살고 있는 국민들의 구매 능력이 올라가서 같이 올라가는 건 건전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뭔가 정부가 돈 푼다고 하니까 코스피가 왜 오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일반 국민들 전부 다 뿌리면 그걸 말하자면 좀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들이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들 그 위에는 좀 경쟁력 있는 그런 기업들이 그 중소기업 위에는 대기업이 그런 식으로 피라미드 구조로 뭔가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의 형태 그런 것들을 누리는 기업들이 그걸 자기들 이익으로 치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투자자들이 한다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런 걸 보고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개미들은 가수요를 만들어서 괜히 따라갔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이 정도면은 요 효과는 다 봤어 하고 빠질 때 정말 피눈물 흘려요. 그러니까 이런 조삼모사식 이재명 좌파 정부의 경제 정책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피눈물을 흘려봤다면 지금 좋아하고 박수칠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남은 시간 빠르게 2명의 문제적 장관 후보자들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재테크의 신을 아내로 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 배우자가 어떤 부동산 투자를 했냐면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한다고 하면 주택을 사거나 집이요. 아니면 흑석 김희겸 선생처럼 상가를 사죠. 그런데 여기는 아예 도로를 샀어요. 저는 태어나서 저기 우리가 길 다니는 도로를 살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야. 이거는 진짜 투기꾼들 아니면은 상상도 하기 힘든 기법인데 한남 뉴타운이 지정되기 바로 직전에 도로를 1억 정도 주고 샀어요. 그리고 나서 이 도로를 11억에 팝니다. 와, 벌써 엑시트를 했구나. 1년도 안 돼서 10억을 벌었어요. 10배 수익, 1000% 수익을 얻은 거예요.
이런 투자는 이제 사실 무조건 이거는 딱 하나예요. 재개발 노린 거밖에 안 됩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도 이런 도로들은 제대로 정리가 안 돼요. 재건축은 지금 이제 구획이 정해진 땅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재개발은 아예 다르잖아요. 아예 그 지역 전체를 다 뒤집으니까 도로를 가지고 있어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투자는 재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면 못해요. 두려워서 못해요. 심지어 이걸 어떤 식으로 했냐? 쪼개기로. 1억씩 해가지고 3명이 같이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쪼개기 투자 자체도 여러분 일반인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투기 목적이 아니라 그냥 집 사거나 상가 살 때 여러 명이 쪼개기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부동산 투기의 첫 번째 기준 중 하나가 쪼개기 투자냐 아니냐인데 3명이서 저 도로를 나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 정보를 알고 전형적인 투기 행태를 한 거죠, 이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좋은 걸 알면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정보가 저렇게 가지고 공유됐을 가능성 그리고 확실한 정보이지 않으면 사실 이런 베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다른 사람이랑 내 자산이 묶이잖아. 이걸 그 안에서 혹은 다른 사람한테 이 지분을 사실 지분으로 거래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토지 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하고 투자했다는 건 거의 재개발이 결정되는 시점까지도 예상했을 것. 그 정도로 저는 아주 부적절한 투자 방식이다. 근데 여기에 대한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해명이 더 걸작입니다. 투기는 아니고 횡재다. 이거 뭐 국민들 열받으라고 지금 김민석 배추도사 김민석부터 시작해서 누가 더 국민 뚜껑 열리게 하는지. 아니 뚜껑 열린 분은 따로 있는데 아니 이게 투기는 아니고 횡재다. 그럼 우리가 아유 횡재하셔서 축하드립니다 좋으시겠어요라고 박수 쳐야 되는 일입니까 이게? 너무 슬프네요. 너무 상대적 박탈감 느낍니다. 우리 좌익들 뭐해요? 배 안 아파요? 좌파 시민 여러분 배 아픈 거 제일 못 참잖아. 예? 횡재했지만 투기는 아니다. 아유 정말. 그러니까 투기라는 게 무슨 투기가 범죄는 아니잖아요. 투기는 뭘 투기라고 하냐? 너무 리스크 커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잘 되면은 대박, 안 되면 쪽박인 걸 하는 걸 투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이 성격 자체가 투기예요. 마지막에 결론이 횡재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부동산 투자는 투기라서 문제 삼는 게 투기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선택이기 때문에 망하면 자기가 망하는 거니까 중요한 건 이건 우리가 투기로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보가 샜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수사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의 장관 후보자 짚어볼게요. 민노총 위원장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 김영훈 후보자입니다. 뭐 철도 기관사라고 미담을 막 만들고 있는데 본질은 민노총 위원장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임금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민노총 위원장답게 어마어마한 반미 투사였습니다. 대단하네요. 과거 한미 FTA 폐기해야 된다. 한미 훈련과 제고 해군 기지를 반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가뜩이나 미국이 지금 이재명을 딱 노려보고 찍은 상황에서 이런 반미 투사를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건 국제적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재명이 G7 갈 때까지만 해도 본인이 이제 선거 때 얘기했던 가랑이 긴다 이 표현을 아주 저속하게도 본인이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려나 해서 지금 우파 진영에서도 그거는 뭐 나쁘지 않아요라고 정도는 얘기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나토 안 가죠. 그리고 이런 사람 임명하죠. 6.25 행사 개무시하죠. 심지어 6.25 행사 때 어디 갔냐? 광주 가서 광주에서 뭘 했냐? 군공항 이전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특수목적법인 만들어서 나 대장동 했던 것처럼 해라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군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예. 군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비싼 값에 평화 사면 되지. 이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히 이완용이 과거에 했다는 말. 그렇죠. 예. 네. 나라 매국노들이 하는 말. 겹쳐 보이죠. 진짜로 정말로 어떤 그 나이브하게 이런 이야기 하다가 나라 먹은 사람은 다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당한 거나 지금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벙커 버스터 때려맞고 갑자기 순해진 거나 이런 걸 보면 싸움을 왜 준비하냐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한가한 인식인지. 그러니까요. 네. 그 와중에 반미 투사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국방장관은 요즘 계속 언론 노출되면서 계속 일관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Peace through strength. 이거 누가 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평화는 힘이 가져온다. 저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말을 했을 때 그거를 혹시 지금 미국에서도 들었을까?
의미 있게 봤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 적의 선의에 기대는 거 그런 평화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건 가짜 평화다. 그건 굴복이죠. 예, 힘에 의한 평화를 해야 된다. 정확히 그 반대하고 있는 게 이재명인데 그게 저는 국제 공조를 깨면서 대한민국을 왕따 국가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반미를 한 사람을 사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실 귀여워요. 국무총리를 안 쳤잖아요. 아니 뭐 김민석부터가 왜 국무총리 안 반미투사인데 그렇게 따지면 아니, 지금 네. 저기 전당대회도 잘하면 정청래 같이 그 화염병 던지고 네. 막 점거했던 미 대사 뭐, 관저에서 네. 화염병 그냥 그 사제폭탄 사제폭탄 좀 더 심각하죠. 예. 그런 거 했던 사람 지금 즐비하게 있으니까 미국이 다 보고 있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죠. 그리고 그 청구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들이밀어질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그 뭐 이제 중요한 직책자들이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트럼프가 하는 말은 허언이 아니다. 말을 하면 반드시 지킨다라는 말을 그 트럼프가 지금 이란에 대해서 비핵화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실제로 행동하겠다는 의미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만일 결론이 난다면요. 그건 정말 참혹한 결과로 올 겁니다. 그리고요, 이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자 양대 노총이 어떤 청구서를 들이미느냐, 윤석열 정부에서 노조의 회계를 공시하게 그렇죠. 만들었잖아요. 그거 부당하다, 없애달라. 결국 하겠네요. 자기들 불투명하게 계속해서 조합원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위원장들 해외여행 다니고 그러겠다.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 노조 회계 공시가 젊은 노조원들의 공감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노조 회계 공시를 하고 난 다음에 노조 수뇌부의 신망이 많이 이제 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노조를 이탈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아예 산별 노조가 통으로 다 나가는 경우도 많이 맞아요. 생기고 MG 노조도 막 예. 생기고 막. 그러면서 이 지금 그동안 열심히 나라 망치는 운동했던 사람들이 아 이제는 이렇게 못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조 회계 공시를 과연 김영훈 후보자가 철회하겠다는 인식을 밝힐 것인가. 근데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니까 보나마나지 않겠어요. 보나마나죠.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이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민노총에서 포스터를 올렸거든요. 지금 시위해야 된다. 7월 달에 이 여름에 지금 해야 된다 라는 식의 포스터를 돌리면서 막 이렇게 지금 또 광장으로 나올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이재명이 쫄아서 이 사람을 임명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거는 정말 선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한국이랑 일본이 축구해요. 일본이 심판을 일본 사람으로 정해가지고 대놓고 편파 판정을 하게 만들어. 네. 그거 받아들일 겁니까? 못 받아들이죠. 난리 나죠. 고용노동부 장관 뭐 해야 되냐? 가령 이제 가장 먼저 이제 펼쳐질 전장은 최저임금. 그렇겠죠. 네. 최저임금은 어떤 식으로 결정하냐? 노, 사 그리고 정. 정부가 가운데서 심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 노, 사 무조건 집니다. 지금 노조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금 최저임금 올리자고 하냐? 15% 올리자고 해요. 15% 올리면 진짜 아장난. 15% 올려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문재인 정부. 네. 첫 번째 15%를 올렸었습니다. 그렇게 세 번 쭉 해가지고 5년 안에 100% 올리겠다라고 그렇게 하다가 한 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0%로 낮추고 그 다음에는 아예 뭐 5% 이하로 낮췄죠 인상률을. 이번에 또 그걸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재명 정부 인사의 문제는 도덕성 결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와 경제의 뿌리를 흔드는 문제적 이 사람들의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재명이 자기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있어. 자기 인사 기준은 충성도라고. 충성도. 지금 민주노총이 이 지금 노동부 장관으로서 충성할 것 같으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든지 말에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노총 자기 편으로 확실하게 묶어 놓아라. 그렇죠. 이런 특명이 예. 주어진 셈이겠죠. 민노총이 이번에 예고했던 시위를 하는지 한다면 약속대련처럼 약하게 하는지 그런 걸 지켜볼 만하겠네요. 안 그래도 지금 이 정부에서 또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 주게 하자. 그렇게 되면 기업의 부담이 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죠. 아, 기업은 기업이고 자영업자들이 죽어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김민석도 결국 못 막는다. 장관들 못 막지 않느냐? 못 막죠. 우리가 의석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지적을 안 할 겁니까? 이걸 차곡차곡 누적시켜놔야 다음 지방선거 때 그리고 다음 총선 때 우리가 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김민석을 임명하고 이 장관들을 임명하는 걸 막지 못하더라도 이걸 기록으로 남겨두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의미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허무주의와 패배주의다라는 말씀을 오늘 방송 말미에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씩 누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나라 망칠 건 확실해요. 지금 하나 정책, 오늘 언급한 정책만 해도 괴멸적인 타격을 입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가 잘못됐을 때, 결과가 나쁠 때 얘네들이 그걸 덮어 씌워요. 가령 아파트값 올라간 거 가지고 뭐 규제를 풀었다가 규제 그 다시 다 바로 묶었잖아요. 아니 그 규제를 풀었다가 묶은 게 말하자면 그 규제를 푼 지역에 지금 집값 앙등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집값 올라가는 건 아예 다른 양상인데 그걸 지금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런 것들 저기 프레임 짜서 자기네들 실책을 덮어 씌울 때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이 정책을 하면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미리 해놔야지 그게 현실화됐을 때 커봐라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 안 했냐.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도 문재인이 지지율 80%일 때 최저임금 그거 올리면 큰일 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열심히 했고 그때 언론에 나가서 싸운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맞아요. 정말 네. 그때도 사실 질이 멸령한 당이었고 당시 대선에서는 20%대 지지밖에 못 받았고 그 다음 해에 있었던 지방선거는 정말 랜슬라이드로 그냥 박살났던 정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 기준을 하나하나 얘기했던 그 덕분에 나중에 그게 실정이 결과로 돌아왔을 때 거봐라 우리 말 맞았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해야 돼요. 우리 애국기업 신화제약의 환신골드 광고 한 번만 하겠습니다. 환신. 네. 한층 업그레이드된 환신골드 초특가 할인합니다. 1+1. 우리 멸콩TV 시청자분들께만 한 달치 주문하시면 한 달치를 더 드리는 특별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환신골드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혈액순환, 항산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 환신골드 드시면 그런 일 뚝 끊기고 숙면하실 수 있습니다. 멸콩TV에서 자신있게 추천하니까요. 아래 번호로 전화 주문하셔서 1+1 특별 혜택 한 달 구매하시고 2달치로 여름철 건강 환신골드와 함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